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좌익들의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CPEC 회의가 끝난 후 에릭 트럼프와 그렉 켈리 뉴스맥스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에릭의 말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수백 건의 법원 소환장과 증인 소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으며 친구, 친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소환장이 발부가 되어 좌익들이 법치를 무기화한 공격에 자기들이 너무나 시달렸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석 자문위원인 세드릭 리치먼드가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필요 없이 노예제도 보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토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곧장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제도적인 인종차별과 차별의 담장을 해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의 흑인들의 피부색에 의한 차별과 장벽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DNA로 판별하는지 피부색으로 하는지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양부모가 전부 흑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인으로 피부 색깔이 나와 있고 머리도 브론드 헤어입니다. DNA 검사를 해보니까 흑인이 맞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로부터 왔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거의 다 퍼센테이지만 다르지 흑인의 유전인자를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흑인으로 규정해야 될지 기준도 없이 그냥 내뱉고 보는 정책들입니다. 좌파들의 IQ 수준이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편 민주당원인 엘자베스 워렌의 경우에는 자기가 아메리칸 인디안의 핏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DNA 검사 결과에 0.하고 한참 내려간 퍼센트의 인디안 피가 조금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면 미국인의 40% 이상이 전부 아메리칸 인디안이랍니다. 영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영국 사립학교의 사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재정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사립학교들이 이들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되어 속속히 중국 기업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서 공자학원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적으로 공산사회주의 사상교육을 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 근대 문명의 개인과 자유 이런 가치관들을 말소하고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상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수성에 예민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NYPD가 디지독이라는 경찰 로봇독을 브롱스 지역에 처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즈는 저소득 유색인종의 학교의 상담 자원으로 이용돼야 할 자원들이 이런 지역 옹호론자들에 의하여 지상 드론이 소외계층 지역에 배치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협상 재개에 대한 미국 EU와의 공식 회의를 거부하고 미국이 모든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주요 강대국과의 핵협상의 부활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조 바이든 행정부 간의 협정 부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선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측은 이란이 점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먼저 복귀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동의 석유 패권 부활과 대중국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완화가 목적이며 미국 내 석유 독점 재벌들의 유가 인상을 도우기 위한 연막 전술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켄터키주 공화당 앤디 바 의원이 발의한 중국 공산당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번 HR 1319의 1조 9천억의 구제 금융에 포함된 지원금 지출 방지를 위한 수정 입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수정법안 190으로 알려진 이 입법안은 어떤 종류의 구제금융도 중국 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이젠 대놓고 친중하겠다고 하며 미국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 노조의 위선에 관한 소식입니다. 매트 마이어라는 버클리 교원 노조 연합회 회장이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는 3월에 대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3학년부터 고학년들은 4월이 돼야 대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지역교육위원회와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와중에 정작 본인은 2살 된 자기 딸을 지역 사립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고착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만은 예외다 그 소리겠죠.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에서 하이웨이 1이라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제퍼슨 데이비스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이름을 39대 구로 통과하여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노예 해방 고속도로인 이맨시페이션 하이웨이로 변경하기로 하였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버지니아 하원에서도 70대 28로 통과가 되어 승인이 났으며 이번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 명칭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동맹연합군의 초대 대통령이며 링컨 대통령과 남북전쟁을 하였던 대통령입니다. 한편 이 법안의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주 내에서 특별 예산으로 60만 불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에 의한 백인의 역차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전 남편인 브래디 피트가 2011년 윈스턴 처칠 수상의 그림 한 점을 경매에서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295만 불에 샀는데 이 작품은 1943년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린 그림으로서 이번 예상가를 340만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1150만 불에 팔렸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의 작품이 그간에 팔려진 최고가가 25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림이 1150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칠 수상 그림 소장하세요. 다음은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입니다. 플로리다에서 74살 된 남자가 골프를 치다가 도중에 없어졌습니다. 퍼트도 그린에 그냥 있고 카트도 그냥 있어서 사람들이 수색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을 하고 보니까 해지 연못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한편 동남부에 있는 여러 골프장에 가보면 해지 펀드 자체가 상당히 깊은 자연 호수가 많습니다. 공을 주스러 들어갔다 그냥 빠져 죽어버린 거죠. 골프공 찾으러 갈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공보다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